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어르신, 매년 3,000명이 넘습니다. 깨끗이 씻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일 그분이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노화 예방을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샤워할 때 절대 씻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씻지 않으면 순환이 막히고 결국 다리 힘이 빠지면서 요양원 신세를 지게 돼요. 반대로 100세까지 자립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를 매일 5분씩 씻으십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순환의 문이라고 부르는 5개 부위가 있어요. 이곳을 매일 자극하면 림프가 풀리고 독소가 빠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곳을 그냥 물로만 씻고 지나가거나 아예 씻지 않으세요. 저는 35년 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넘어지고 어지럽고 다리가 무거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샤워할 때 이 5곳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요.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는데 샤워 후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그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5부위를 제대로 씻으면 혈압 변화를 완충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100세가 넘어도 혼자 장 보고 친구 만나러 나가시는 분들은 달랐어요. 샤워를 단순히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순환을 살리는 시간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 5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지금 샤워 후에 어지럽거나 다리가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69세 이영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딸이 요양원 얘기까지 해요. 그 말에 목이 메이셨죠.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한참을 눈물을 훔치셨어요. 할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 3번이나 넘어지셨대요. 한 번은 욕실에서, 한 번은 현관에서, 또 한 번은 마트에서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때마다 딸이 달려와야 했고 그게 할머니한테는 너무 큰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할머니를 짓눌렀죠.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 이곳만 이렇게 씻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셨어요.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주째부터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 달 후 그분이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제 연구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씻기만 했는데 다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요. 할머니 얼굴에서 자신감이 보였어요. 더 이상 딸에게 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환의 원리예요. 우리 몸에는 림프라는 하수구 시스템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막히기 시작해요. 특히 5개 부위에 독소가 쌓이면서 온몸 순환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 결과 다리가 붓고 힘이 빠지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여요. 노폐물이 쌓이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조그만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샤워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5개 부위를 놓치시면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샤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요양원을 부르는 샤워 습관과 직접 연결되는 5개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 씻지 않았던 그 5군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바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위, 간,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등은 열심히 씻으면서 정작 손바닥은 비누칠만 하고 물로 대충 씻고 말아요. 손바닥에는 반사구라는 게 있어요. 발바닥만 반사구가 있는 줄 아시는데 손바닥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엄지 아래쪽은 폐와 기관지, 가운데는 위와 소화기관, 새끼손가락 아래는 심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에 신호가 가는 거죠.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0세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분들 중 90%가 손바닥을 매일 자극하고 계셨다고 해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한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대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샤워할 때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인 다음 엄지와 검지 사이를 5초간 눌러주는 걸 실천하셨어요. 2달 후에 김만수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소화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고기도 잘 드신다면서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샤워할 때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충분히 쏟아주세요. 그 다음 엄지와 검지 사이, 그러니까 호구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5초간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바닥,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손바닥이 차갑다는 건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야 온몸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2번째는 오금이에요. 다리 뒤쪽,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다리의 하수구라고 불러요. 림프절이 정말 많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금 부분은 우리가 샤워할 때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대로 두죠. 오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뻐근하고 허벅지까지 무거워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면 오금이 막혀 있다는 증거예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오금을 자극하면 림프 흐름이 2배나 빨라진다고 해요.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다리 부종으로 이어지거든요. 부종이 심해지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수민님은 다리 부종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신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계단은 아예 포기하셨고 집밖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셨죠. 제가 오금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어요. 정수민님은 샤워 중에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동안 쏟아 다음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마사지 하셨대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고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양말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럼 오금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금을 씻어주세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순환의 관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씻을 때 정말 대충 씻고 넘어가요. 부끄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타구니에는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사타구니가 막히면 하체로 가는 순환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타구니 순환이 좋은 사람은 감기와 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부위란 얘기죠.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순자님은 다리 냉증이 정말 심하셨어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셨을 정도예요. 겨울엔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고요.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밤에 쥐도 자주 나셨대요. 그런데 사타구니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석 달 만에 다리가 따뜻해지셨대요. 이제는 양말 없이도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쏟아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5초씩 5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10번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위는 혈관이 밀집돼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압박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다리가 항상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사타구니부터 씻어주세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 뒤쪽, 머리카락이 끝나는 그 부분이에요. 이곳은 뇌로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목덜미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목덜미에는 경추라는 뼈가 7개 있어요. 이 뼈 사이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육이 굳으면 이 혈관과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목덜미 긴장도가 높을수록 뇌혈류가 37%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만큼 목덜미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전에 사시는 70세 박순래님은 깜빡거림이 정말 심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지도 헷갈리셨대요.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덜미 자극을 시작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손주들 이름도 다 외우시고 약속도 잘 지키신대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간 쏟아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1분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절대 강한 충격을 주면 안 돼요. 목덜미는 근육이 섬세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목덜미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씻어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이곳은 마음과 수면의 보일러실이라고 불러요. 명치는 스트레스, 소화, 수면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의 중심이거든요. 명치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소화도 안 되고요. 명치는 감정을 저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명치가 딱딱하게 뭉치거든요.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명치를 자극하면 면역력이 3배나 향상된다고 해요.
그만큼 명치가 우리 몸의 핵심 부위라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68세 조명숙님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잘 수 있었대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뒤척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런데 명치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3달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이 와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 후에 손을 따뜻하게 데워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 동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깊은 숨을 5번 천천히 내쉬면서 명치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때 배가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셔야 해요. 지금 명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하게 뭉쳐 있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이 5부위,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만 제대로 씻어도 몸의 순환이 새로 열립니다. 림프가 풀리고 독소가 빠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와요. 이제 그걸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인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5개 부위를 알았으니까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는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에요. 하루 중에 순환을 되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침에 급하게 샤워하시잖아요. 사실 아침보다는 저녁 샤워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를 함께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저녁에 샤워하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아침 샤워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 전에 정신을 차리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순환 개선 목적이라면 저녁이 훨씬 좋아요.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림프를 자극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샤워하시나요?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가능하면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해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순서로 따뜻한 물과 손자극을 병행하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하면 말초에서 중심으로 림프가 흘러가면서 순환이 최대로 활성화돼요. 처음엔 이 5개를 다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부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면 5개를 다 해보실 수 있잖아요. 샤워 후에도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샤워 끝나고 1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2배 빨라져요.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독소 배출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물이 체내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샤워로 올라간 체온이 차가운 물 때문에 떨어지면 근육이 다시 굳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풀어놓은 게 다 소용없어져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드세요. 레몬 한 조각 넣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도 방법이 있어요. 문지르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면서 말리세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가서 림프 순환에 방해가 돼요.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하면 순환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5개 부위는 더 부드럽게 두드려 주셔야 해요. 혹시 샤워 후에 바로 찬물 드시진 않으시죠? 목마르다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 드시면 안 돼요.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2주 후에 체온이 평균 0.5도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고 순환도 좋아지고 다리 힘도 돌아와요. 연구 결과를 봐도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해요.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도 활발해지거든요. 다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5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서 물 온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엔 하루 한 부위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은 손바닥, 내일은 오금, 모레는 사타구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 후면 5개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부위부터 실천해 볼까요? 제 추천은 손바닥이에요. 가장 쉽고 부담 없고 효과도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물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너무 미지근하면 순환 효과가 떨어져요.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정도예요.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샤워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긴 시간 동안 씻는 것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5개의 부위를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샤워 후에 보습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5개 부위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면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순환도 더 오래 유지돼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내용, 결론은 단순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건강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평생 비누칠 열심히 하고, 때 밀고, 머리 감으면서 샤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5곳은 그냥 지나쳤죠.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바로 몸의 순환을 여는 문입니다. 이 부위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독이 쌓입니다. 림프가 막히고, 다리가 붓고, 기억력이 흐려져요. 결국 넘어지고 누워 지내게 되고,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제가 35년 동안 수천 분을 만나면서 본 공통된 패턴이에요. 건강했던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욕실에서 넘어져서 병원 가시고 거기서 며칠 누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퇴원해서도 다시 회복 못 하시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막힌 순환이에요. 반대로 이 5곳을 하루 5분만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림프가 풀리고 독소가 빠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와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100세까지 자립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세요. 거창한 비결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5분 투자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충 씻을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제대로 씻을 건가요?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샤워할 때 이 5곳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것, 그것 하나면 돼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그냥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하나만 하세요. 오늘은 손바닥만 해보세요. 따뜻한 물 30초, 엄지로 손바닥 중심 누르기 5초. 그게 다예요. 내일은 오금도 추가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5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달만 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빨라지고, 웃음이 늘어나요. 2달 후에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뭐 특별한 거라도 하세요. 피부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할 거예요. 그때 이 영상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샤워 습관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35년 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노화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샤워 습관이 바로 그 작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운이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이에요. 오늘 선택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샤워부터 시작하세요. 손바닥에 따뜻한 물 30초만 쏘여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100세까지 이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이 동작만 하면 혈관이 10년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가 젊어지면 치매도, 뇌출혈도, 심근경색도 예방할 수 있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샤워 시간 5분을 바꾸세요. 그 5분이 100세까지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배운 5개 부위,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어떤 부위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요.